전설야담. 미제 사건을 전격 해결한 사또. 1728년 3월 정권에서 배제된 서론이 들고 일어난 이른바 이인자의 난은 잠깐 기세를 올렸다가 이내 진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지방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강화했고 토착 세력에 대한 수령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1730년 영조 임금은 조연명을 경상도 관찰사로 보내 반역향으로 낙인 찍힌 경상도 민심을 수습하게 했는데 이때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경상감사 조연명이 통판 정원회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정원회는 술자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눈을 붙이려 할 때 한 아전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뢰었습니다. 감사 어른께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속히 평복으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평복으로 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급한 일이란 뭘까? 정원에는 조금 전에 헤어진 조감사가 무슨 일로 급히 다시 부르는지 의아해하면서 아전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소인을 찾으셨사옵니까? 정원회가 대령하자 조감사는 인사도 생략하고 뭔 일인지 궁금해하는 정원회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거든 자네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칠곡으로 달려가서 퇴임한 아전 베이발과 현재 아전으로 있는 그의 아우베 지바를 체포하게. 그런 뒤 베이발에게 자네에 대해 물으면 외동딸이 오래전에 죽어 매장했다고 말할 걸세. 그러면 배씨 형제를 데리고 외동딸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파고 시체를 주도 면밀히 조사해 바로 내게 보고하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조감사는 17살쯤 된 처녀가 옥색 비단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입고 있을 것이란 말도 곁들였습니다. 정원에는 그 이유를 감히 묻지는 못하고 알았노라 대답하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곧장 칠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감사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배씨 형제를 잡아 묶어놓고 형인 베이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베이발은 듣거라. 내게 딸이 있느냐? 정원회의 호령에 베이발이 답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으나 3년 전 갑자기 죽는 바람에 현재 자녀가 없습니다. 조감사의 말과 일치하는 대답이 돌아오자 정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으로 가보자꾸나. 배씨 형제는 뜻밖의 말에 당황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원회가 재차 말했습니다. 내가 긴히 확인할 일이 있어 그러느니라. 곧바로 일행을 이끌고 출발한 정원회는 베이발의 외동딸 무덤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일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무덤을 파거라. 베이발은 딸의 무덤을 꼭 파헤쳐야겠냐고 호소했고 아우 베지발도 같은 의견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 정원회는 엄한 표정으로 답을 대신한 채 일꾼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어서 무덤을 파지 않고 무엇하느냐? 일꾼들이 열심히 땅을 파자 곧 목관이 드러났기에 관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검사하니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전혀 상하지 않았으며 조감사가 일러준 대로 옥색 저고리에 무명 치마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일꾼은 물론 배씨 형제도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정원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여서 속으로 괴이 여겼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로구나. 정원에는 시신의 앞쪽을 자세히 관찰한 후 이어 뒤집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에 무엇으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빗자국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씨 형제 모두 놀라는 눈치였지만 정원에는 부여받은 임무가 시신 조사까지인지라 그 길로 가명으로 돌아와 조감사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내가 조사할 테니 그들을 데려오게. 조검사는 배씨 형제 중 형 베이발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 딸은 어찌 죽었느냐? 베이발은
한동안 말하길 거리며 망설이다 딸이 불미한 일로 부끄러움을 느껴 자결했다고 답했습니다. 페지발도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때 조감사가 마치 이를 꿰뚫은 듯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조감사는 페이발하고 페지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실직고 하렸다. 조감사의 서슬퍼런 분부에 페지발은 벌벌 떨면서 사실을 실토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페지발은 아들이 없는 형에게 자기 아들을 양자로 들여보내려 했으나 페이발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이 혼이 나면 사위와 함께 살다가 죽을 테니 조상 재산은 내가 모셔라. 페지발은 형의 재산을 탐내고 있던 터에 아들의 양자 입적이 거절당하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무렵 페이발의 후처가 전처딸을 미워했기에 그 형수와 은밀히 논의해 조카딸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지발은 조카딸이 어떤 총각과 내통한다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 소문냈고 페이발 후처는 남편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네요. 이제 어떡하죠? 그와 동시에 페지발이 형에게 몹시 부끄러운 일이니 딸을 죽이라고 건의했습니다. 페이발은 흉한 소문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차마 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페지발은 형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형수가 조카딸에게 말을 걸 때 뒤에서 돌로 내리쳐서 죽인 다음 재빨리 준비한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온 형에게 딸이 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발은 충격받았으나 아우 말을 믿고 관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페지발로부터 사건 전모를 자백받은 조 감사는 페이발의 후처를 잡아오게 해 문초했습니다. 페이발의 후처 역시 시동생 제의로 미워하던 전처 소생딸을 돌로 때려 죽였다고 자복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접한 페이발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조감사는 페이발의 후처와 페지발에게 살인죄를 물어 극형에 처했으며 페이발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딸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날마다 통곡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민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제 살인 사건이 단 한 사람 조현명에 의해 단박에 전격적으로 종결됐으니까요. 칠곡 사람들은 물론 정원에까지도 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마무리된 뒤 정원회가 조 감사에게 여쭙습니다. 감사 어른,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감사 어른께서 페이발 집안의 일을 어떻게 하시고 소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그렇겠지. 나도 어리둥절하니까 말일세. 네, 자세히 설명해 주지. 조현명이 밝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조감사가 정원회와 오래도록 술 마시고 헤어져 자리에 누워 곧바로 잠들었는데 문득 한 처녀 귀신이 나타나 울면서 원통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페이발의 딸이었고 처녀 귀신은 사건 경위를 말해줬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은 정백이 약해 알리지 못했고 정백 강한 조감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사실로 밝혀져서 무척 놀랐다네. 그제야 정원에는 조감사의 지시를 이해했고 처녀 귀신의 한이 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잘 처리한 조현명은 학문 높은 영남 선비들을 조정해 청구하면서 경상도 인재 육송책을 올렸으며 동네 읍송을 축송하며 얻은 경험을 훗날 축송계저에 상세히 기록해 귀한 건축 자료를 남겼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